명제의 증명과 절대부등식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명제의 증명과 정리. 증명은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그랬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증명이라고 하고요. 정리는요, 참으로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자주 이용되는 것.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라는 게 정리고요. 정리나 성질이나 좀 비슷합니다. 성질도 마찬가지 등식의 성질 이런 게 있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데요. 나눌 때는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의 성질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이 증명할 때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증명에 쓰이는 용어 정리. 가정. 명제에서 전제가 되는 부분을 가정이라고 하고요. 결론. 명제의 종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요. 정의는요, 어떤 용어나 기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나 식, 이거를 정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다음에 마름모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명제 P면 Q의 여러 가지 증명법.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은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직접 차례차례 추론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명제 P면 P1이다. 이게 참이고요. P1이면 P2다. 이게 참이고요. 땡땡땡에서 Pn이면 Q가 참임을 다 보임으로써 결론적으로 P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연역법. 그럼 참으로 알려진 사실과 방법을 이용하여 결론이 참 거짓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수학적 증명 방법은 연역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연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간접 증명법,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증명이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 대우법과 기류법이 있다. 대우법은요,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참거짓이 항상 같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하고요, 그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항상 같죠. 예를 들어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진리집합을 보면은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둘 다 여집합을 이렇게 해주면 부동어 이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돼요. 거꾸로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면 P면 Q다도 참이 됩니다. 이 관계가 서로 이제 대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든 이거를 증명하든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만약에 그냥 증명하기 힘들면은요, 대우가 참임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명할 때는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 항상 대우도 한번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대우가 쉬우면 대우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x 플러스 y가 2가 아니면 그랬어요.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y는 2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좀 뭔가 아니다 이런 것도 많고 또 오어 이런 게 있으면은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이거의 대우 명제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의 대우 명제는요, 자, 이거 부정되면서요, 오어는 and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는이 그리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써보면 x는 1, 자, 그리고 y는 1 이면 x 플러스 y는 2이다 이렇게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하죠. x가 1, y가 1이면 당연히 합은 2입니다. 자, 이건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이 명제가 이게 대우죠. 이게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를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거나 모순이 생김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거나 모순이 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제 P면 Q를 부정한 명제 P이고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겁니다. 거짓 또는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이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리수. 자, 이걸 증명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닌 게 유리수죠. 일단 요거는 이제 실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수에서 이제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상태에서 나중에 모순이 발견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거 유리수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분의 B고요. A, B는 서로소, 그리고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놓을 수 있고요. A 곱한 다음에 제곱해보면 A 제곱의 3이 B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B제곱이요. 3의 배수가 돼요. B제곱이 3의 배수가 되면 B도 3의 배수입니다. B도 3의 배수 이렇게 돼요. 3K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K 집어넣으면 9K 제곱 때문에 3으로 나누면은 이따 쓸게요. A제곱이 또 3K제곱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또 A제곱도 3의 배수가 되고 A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면 아까 맨 처음에 가정, 서로서로하는 가정에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틀린 거예요.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루트 3은 무리수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루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번에 절대부등식. 부등식의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만족하는 x값이 모든 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수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을 먼저 보면요. 일단 등식에는요. 등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정식과 항등식.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를 방정식,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를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부등식에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만족하는 거, 조건 부등식. 예를 들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조건 부등식이 되고요. 절대 부등식은 이것처럼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할 때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보면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빼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B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이항하면 이 모양 나오고요. 거꾸로 이렇게 이항하면 나오죠. 간단한 거고요. 2번.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방금 설명한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X가 양수에도 제곱해주면 양수 되고요. 0은 제곱하면 0 되니까 만족하고요. 는이 여기 포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음수는요. 음수 제곱하면 이것도 양수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 어차피 실수는 양수나 0이나 음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3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b는 0. 일단 좀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당연하죠. 절대값 해주면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똑같고요.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절대값 a는 양수되고 a는 음수니까 부등호가 이쪽이 왼쪽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한번 볼게요. 이건 종종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요. a 제곱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양수 1 집어넣어도 같죠. 0 집어넣어도 같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절대값 한 다음에 제곱해주면 1 나오고 이것도 1 나오니까 양수, 0, 음수 어떤 걸 집어넣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가끔 요 형태인데 요렇게 바꿔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문제를 a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만약에 빼기 3은 0,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절대값은요, 절대값 안이 0을 기준으로 나눠서 풉니다.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데요. 그 방법 말고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하면은, 자, a제곱이지만 이걸 절대값 a제곱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덩어리로 놓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3,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 a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만 나오고요. 이걸 풀면은 a 값은 뿔마 1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요 성질을 알면은 이런 거 풀 때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자, 이것도 어차피 또 곱한 다음에요. 우리 절대값 해주면 다 부호가 플러스 되겠죠. 이거는 부호를 미리 플러스로 해놓은 다음에 곱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그리고 자, a가 b보다 크면요. 둘 다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대소비기 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이에요. a가 b보다 크면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 거꾸로도 돼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고 하면, 자, a, b가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크다고 하면은 a가 b보다 큰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자, ABC가 실수일 때요. 자,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A 뿔마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곱은 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절대부등식 성질이요.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 연관이 돼 있냐, 또는 이렇게 3개 연관이 돼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완전 제곱 바뀌면 a 뿔마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성립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랑 나온 김에 제가 산술기하 평균도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도요. 예를 들어 루트 a 빼기 루트 b. 자, xy로 할까요? 자, xy로 할게요. 루트 x 빼기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좀 xy는 0보다 일단 크다고 보겠습니다. 양수일 때.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전개시켜 보면은 앞에 거 제곱 x, 뒤에 거 제곱하면은 y.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2루트 xy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거 넘기면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다 2루트 xy 이렇게입니다. 이 모양 나오죠, 그쵸? 자, 이거를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원래 산술 평균 이거 2로 나눈 2분의 x 플러스 y를 산술 평균, 루트 xy를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절대부등식인데요. 보통 쓸 때는 이거 2 곱해가지고 이 식으로 외워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 절대부등식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산술, 기하평균 이렇게 내용이고요.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2번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플러스일 때로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있죠. 자, 이것도 제가 a제곱 플러스 ab의 완전 제곱 만들려면요. 이거 반의 제곱. 그래서 4분의 b제곱이 있으면 돼요. 근데 b제곱이 있기 때문에 같아지려면 4분의 3b제곱이 이렇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되고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자, 그 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제곱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등호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조건도 중요합니다. 등호 성립하려면 0, 0 되면 돼요. 그럼 b도 0, b가 0이면 a도 0이 되면 됩니다. 아까 이거 산술기하 평균도요. 이 등호 성립할 조건. 등호 성립하려면
자, 이 값이 0이 되면 돼요. 0이 되려면 루트 x와 루트 y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x와 y가 같아야 됩니다.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됩니다. 최대치수 문제 풀 때 거의 다 해답이요. x, y가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확히 잘 못 풀겠다 그러면 그냥 같은 상황을 대입을 해서 찍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3번. 자, 3번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 3번, 4번, 5번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번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이거 공식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절대부등식인데, 자, 이거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제가 양변에 두 배를 하겠습니다. 두 배. 그럼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돼요. 자, a제곱 이거 두 개 있는 거죠. 자, 두 개 중에 이제 a제곱 하나와 b제곱 하나와 마이너스 2ab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b 빼기 c의 제곱이 되고요. 또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 그러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에 다 제곱 더한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성질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등호 성립할 때는 요 값이 0이 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등호 성립할 조건은 이 값이 0, 0, 0 돼야 되니까 0 되려면 a와 b는 같아야 되고요. 0 되려면 b는 c와 같아야 되니까 결국 a, b, c가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응용될 때는요, 이 빼기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밑에가 이제 요거 4번은 이거 플러스일 때, 플러스면 요거만 다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됩니다. 가운데가.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요 부분은요, 자, 이거 전개시켜보면요, 전개시키면 요식하고 결국 똑같이 나와요. 보면은, 여기 3a제곱 있죠? 요것도 제곱, 이거 전개시키면 a제곱 나오죠. 1로 넘겨서 빼주면 2a제곱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2b제곱, 2c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항이 나오냐면 이 두 배에 ab, bc, ca가 나옵니다. 그걸로 넘기면은 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시켜 보시면 이런 똑같은 식 나오고요. 우변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요. 전개시키면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배에 a, b, b, c, ca 나오는데 이거 넘겨서 빼주면은 요거 3번 모양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당연해요. 볼게요, 한번. a, b가 둘 다 양수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그대로 나오죠?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이때는. a, b가 둘 다 음수라고 하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니까 또 등호 성립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0이 있어도요. 똑같이 나와요. b가 0이다 그러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절대값 a, 절대값 a 같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절대값 b, 절대값 b 같습니다. 그래서 0이 있으면 같아지고요. 부호가 반대가 되면요. 자, 이거는 절대값들을 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부호가 반대면은 하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것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나가, 자,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3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자, 절대값 씌우면 3이고 절대값 씌우면 1이기 때문에 더하면 4가 되죠. 이 절대값들을 더한 거기 때문에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빼주면 빼기를 먼저 하면 2가 되고 2의 절대값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면은 요 값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 밑에. 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할 조건. 그랬습니다. 자, 요 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이요. 자, a가 0이 되고 b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요, 이렇게. 0이 아니면 이 부등식이, 자, 너무 b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자, a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자, 양수면은 이렇게 돼요. 음수면 부동은 바뀌는데, 자, 해가 있죠. 요거보다 크거나 또는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은 자, 조건 부등식이 되고요. 자, a가 이제 0이면 자, a가 0이면 어차피 이게 사라져버려. 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가 어떤 수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0이 될 거고요. 그럼 얘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제 b가 양수가 돼주면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 b가 양수면 항상 만족한다. 자, 이거를요 그래프적으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1사분면과 2사분면에만 그려져야 돼요. 근데 직선이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음수일 때 이렇게 돼도 항상 이 아래쪽 부분, 자, 아래쪽 부분 여기가 존재합니다. 항상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자,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려면 이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고요. y절편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1차 부등식은 아니에요. 1차는 아닙니다. a가 0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 2차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할 조건. 자, 이것도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일단 자, a가 0이 되면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2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a가 0이면 자, 1차 모양이 되기 때문에 또 요 식이 항상 만족하려면 아까처럼 1차 함계수도 0이 돼야 되고요. 요거 상수항은 플러스. 그래서 자, a가 0인 경우는 b도 0 되면서 c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 아니면 이제 이거는 2차 함수 모양이 돼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자, 1번, 2번, 3번이라고 보면요.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x값을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음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음수가. 우리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게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그래프는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도 보면 요 점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 2번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 1번을 보면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다 y 값이 양수가 나오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1번처럼 그려지려면요. 즉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걸 판별식으로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방정식 입장으로 볼 때 해가 없죠. 방정식인데 이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없어야지 1번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은 만약에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인 상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3번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1번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처럼 되려면요. 자, 판별식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볼록이 돼요. 이게 위로 볼록이면서 판별식 0보다 작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도 봐야 돼. 2차항 개수는 양수 이렇게. 그래서 2차항 개수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크거나 같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도 되고 판별식이 0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만약에 자, 여기에 0보다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볼까요? 이렇게 자,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래프가요. 자, 이렇게 그려지거나 자,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려면 2차항 계수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자, 이건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이거는 만나니까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인 거.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관계입니다. 자, A, B, C가 다 양수일 때요. 양수일 때 만족하는 겁니다. 자, 1번 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요. 2분의 A 플러스 B를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아까도 했죠. 자, 요건데요. 우리가 외울 때는 이거 2 곱해가지고 이렇게 외울게요. 자,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또는 뭐 X 플러스 Y는 문자는 뭐 상관없습니다. 2 루트 XY 해서 자, 요 식을 공식을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걸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기하평균, 조합평균 관계가 있는데 이거 이 관계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요거하고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곱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루트 AB로 나누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분의 2AB. 근데 요 값이 그냥 2 루트 AB예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똑같죠. 자, 똑같은 관계고요. 자, 요거 이제 증명을 할 때는요. 증명을 해보면 이거 넘겨서 빼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루트 X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아까 이 양수 조건이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술 자, 기하평균. 그래서 이거를 산술 기하평균 해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이용되는 게 주로, 자, 여기 보면 합이고 곱이죠. 그래서 합, 곱, 그 다음에 역수까지. 여기 한번 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양수의 집합에서 자, 문자의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 여기에 자, 역수까지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플러스 y가 6일 때, 자,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합과 곱의 관계죠.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x 플러스 y가 6이니까요. 2로 이렇게 나누면 3이고 제곱해보면 9. 그래서 xy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y 최대값은 9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리고 최대가 될 때 xy를 구해보면 최대가 될 때는 이 등호는 xy가 똑같을 때, 자, 똑같을 때입니다. 그럼 더해서 좀 6이니까 둘 다 3, 3일 때, x가 3, y가 3일 때, 자,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과 곱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말은 합과 곱이죠. 이게 좀 제곱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제곱인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 값이 뭐 6이라고 할까요? 이걸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도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크거나 같다. 자, 2루트의 x제곱 y제곱이면 결국 그냥 2xy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6이면 그냥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xy의 최대값은 3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역수도 좀 잘 나오는데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할 때, 자, 이거 다 양수일 때입니다. 이것도 써보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곱하면요 역수 관계에서는 문자가 보통 사라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가 되고요. 그때의 x값은 더해서 2니까 각각이 자 1, 1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x값이 1일 때 최소값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합, 곱, 역수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합할 때는 자, 제곱한 거 이렇게 제곱의 합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건 3개짜리의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에요. 그래서 자, 이 조합평균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이거 3개짜리의 자, 어려운 문제 가끔 요거는 나옵니다. 이렇게 관계. 그리고 또 마찬가지 3을 곱해서 이렇게 있는 걸 외우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크거나 같다 3배의 세제곱근의 a, b, c 이렇게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등호는 a, b, c가 다 같을 때 성립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a, b, c, x, y, z가 실수일 때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둘 다 양수일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에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1번 보면은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 요 식도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식입니다. 그리고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이거 전개시켜보면 이렇게 좀 a제곱 x제곱에 이렇게 하면 a제곱 y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b제곱 x제곱 이렇게 해주면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자, 전개시켜서 일로 가서 이렇게 빼볼게요. 일단 그냥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거 제곱해주면 a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 먼저 써줄게요.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2배에 ab xy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 x제곱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도 b제곱 y제곱 똑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 a, b, x, y를 넘겨서 빼주면은 a제곱 지금 y제곱 그 다음에 빼기 먼저 쓸게요. 이렇게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ay 빼기 bx의 제곱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 등호는요. 자, 요 값이 0일 때였죠. 자, 요 값이 0이 되면 ay는 bx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거를 a로 나누고 b로 나누면요. ab로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ab로 나누면 b분의 y 여기는 a분의 x. 그래서 이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자, a분의 x와 b분의 y 그러니까 여기 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 언제 이용하냐면요. 이렇게 식을 잘 보면은 이렇게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요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일 때. 자, 이런 때 보통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일 때 2x 플러스 y의 뭐 최대값 구하라.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쓸 때요.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요. 이 공식을 먼저 이렇게 써놓으세요. 문제. 이 공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 공식을 써놓고요. 자,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지금 x제곱 y제곱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가 나와야 돼요. 그럼 1차식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2x 플러스 y가 나오려면 a 값은 2고 b 값은 1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이 2, b 값이 1 해서 이거 써놓고 여기다가 대응을 시켜가면서 보세요. 여기서는 그대로 x 쓰면 되고 여기는 y 쓰면 되고 자, 이 모양이 나오려면 a는 2, b는 1이면 되는구나 한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써볼게요.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 되겠죠. 5에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4라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5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이 이제 20이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y의 범위는 자, 루트 20이 2루트 5죠.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 모양하고 1차 모양 이런 모양 나올 때 그래서 이게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닌데 주로 그럴 때 자주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이거 A, B, C, C까지 있고 또 X, Y, Z까지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 여기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의 제곱 이것도 등호는 A분의 X,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